안녕하세요. 얼리엄답터의 리엄입니다. 오늘 애플의 One More Thing 맥북 발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실리콘 기반의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 에어 13인치, 그리고 맥 미니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대를 했던 뉴 실리콘 아이맥, 맥북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미니, 에어팟 3 같은 제품들은 안타깝지만 다음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걸 애플이 했는데 다만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제품의 발표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 5가지로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 맥의 M1 칩입니다. M1 칩은 CPU, I/O, DDR4 RAM, 썬더볼트 컨트롤러, 그리고 T2 시큐리티 칩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버전의 칩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점은 램이 하나로 통합된 Unified Memory Architecture라는 점인데요. 하이 밴드위드, 로우 레이턴시로 굉장히 빠르다는 것과 애플 자체를 설계로 인해 효율성이 극대화됐다는 점이죠. 게다가 5나노 칩으로 16 밀리언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A-코어 CPU를 탑재했는데 4개의 퍼포먼스 코어, 현 제너레이션의 듀얼코어 맥북 에어 성능을 훨씬 저전력으로 구현하는 4개의 효율적인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애플 피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 결과가 이제 세계 최고로 빠른 가장 낮은 파워 대비 가장 높은 퍼포먼스의 칩, 즉 4분의 1 파워의 맥북 에어 인텔 칩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고, 이는 2012년 이후 정체기에 빠져있던 전력 대비 칩셋 성능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코어 GPU의 파워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제 뉴럴 엔진도 A14 바이오닉 칩셋처럼 그 안에 내장이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M1 칩셋의 기술들은 저전력 대 고성능을 초점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맥 OS 빅스럼입니다. M1 칩의 효과적인 파워 관리로 드디어 맥북을 아이패드나 아이폰처럼 슬림 모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 지금도 2015년에 산 맥북을 업데이트를 제외하면 파워를 거의 끄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오피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로 통합된 메모리 아키텍처 덕분에 기존의 어떤 CPU, 메모리, GPU 간에 서로 파일을 주고받느라 생겼던 비효율성이 감소가 되고 훨씬 더 빨라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저전력으로 더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큐리티 보안 부분도 이번 M1과 빅서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칩셋에서 하드웨어 부분이 한번 들어가고, 기존의 자동 하이 퍼포먼스 아모아에 이번 맥 OS 런타임 프로텍션까지 더해져서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향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텔 칩셋이 실리콘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앱스토어의 통합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인텔 베이스 앱들이 실리콘으로 전환돼서 좀 더 유니버설하게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애플 실리콘과 모두 종족하는 이제 어도비 툴 같은 그런 유니버설 앱들이 있고, 로제다 툴을 이용해서 인텔 베이스 앱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빅서를 사용해보고 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인치 실리콘 M1 칩셋의 맥북 에어입니다. 역시 저전력과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제 노팬이라는 점인데요. 팬이 없어서 소음이 제로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같을 것 같아요. 저전력 설계이기 때문에 6시간 늘어난 배터리, 15시간의 인터넷 쇼핑, 18시간의 동영상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플이 발빠르게 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 화상회의가 많고 온라인 미팅이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보다 나은 목소리와 보다 나은 영상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모두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 업데이트긴 한데 그래도 시대에 발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점이 애플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집에서 일을 하는 저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마이크와 프론트 카메라의 성능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3 와이드 컬러, 핑거프린트도 지원하고, 가격은 예전 엔트리 모델과 같은 $999고 한국 돈으로는 129만원, 캐네디언 달러로는 1299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맥 미니입니다. 맥 미니 역시 M1 칩을 탑재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데 가격은 오히려 $100 싸진 $699에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89만원, 그리고 캐네디언 달러는 899달러인데요. 굉장히 저렴해서 이제 맥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버짓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13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13인치 맥북 프로 역시 M1 칩 탑재가 된 실리콘 맥북인데요. 배터리 사용량이 무려 10시간이나 늘어나서 17시간의 인터넷 서핑, 20시간의 동영상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스튜디오 퀄리티 마이크,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덕에 온라인 미팅과 좀 더 나은 화상 채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맥북 프로 13인치의 가격은 $1299, 즉 169만원, 1699 캐네디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애플이 인텔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자기들이 다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엔트리 자체는 별로 볼 게 없었던 이벤트인데요.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품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환성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맥북을 사면 어떻게 될지 조금 위험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아이폰 살 때가 아니라 애플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발표 직후에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애플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생태계를 다이아몬드 벽으로, 성처럼 벽을 쌓고 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어떤 핵심 기술들을 본인들이 다 하고 본인들이 또 최적화하고, 거기에 이제 앱스토어 같은 가장 강력한 자기들의 무기가 또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정말 굉장히 솔리드한 마켓을 애플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벤트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